안녕하세요. 북인일릉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책은담입니다. 저자는 홍자성, 옮긴이는 박훈입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여유롭고 넉넉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는 분명 녹록지 않지만 옛 선인들의 간소한 삶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지혜를 토대로 살아온 생활 철학을 학습하고 실천하다 보면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여러 복잡한 문제나 스트레스는 슬기롭게 극복되고 인생 자체를 즐기는 시간으로 채우지 않을까 싶다. 책은담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회 속에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일상을 위로하고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준다. 부디 이 책이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완성시키는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 책은 크게 전집과 후집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집의 첫 글은 차라리 한때의 쓸쓸함을 택하라입니다. 도덕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한때 쓸쓸한 생활을 하게 되나 권세에 아부하며 빌붙어 사는 사람은 영원히 처량하게 된다. 사물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은 사물 밖의 진리를 깨닫고 죽은 후의 명예를 생각한다. 그러므로 한때의 쓸쓸함을 당할지언정 영원히 처량하게 될 일은 취하지 말라. 두 번째 글, 밝음은 어둠에서 생겨난다. 굼벵이는 몹시 더러우나 매미로 변하여 가을 바람결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으나 반딧불로 변하여 여름밤을 빛낸다. 그러므로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늘 어두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실로 인간의 위대함은 현실에 무가치한 것을 지향하여 가치로 지향하는 데 있으며 인간에게는 그러한 가변성과 가능성이 있다. 처염상정은 곧 인간의 가치적 가변성의 극치다. 연꽃의 가치는 뿌리는 더러운 물속에 박혀 있으나 줄기는 곧고 정정하며 고상한 빛깔로 꽃피는 데 있다. 맑은 이슬을 마시고 사는 매미가 더러운 굼벵이에서 나오고 썩은 풀 속 어두운 곳에서 나온 반딧불이가 밝은 빛을 나타낸다.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에게, 밝은 것은 어두운 곳에서 나오듯이 못난 사람도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환골탈태하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글, 세상을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법. 좁은 길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다른 사람을 먼저 가게 하고, 맛있는 음식은 조금 덜어 다른 사람들도 맛보게 하라.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방법 중 하나이다. 네 번째 글, 덕을 베푸는 일에 앞장서라. 혜택과 이익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지 말고, 덕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말라. 받아서 누리는 것은 자신의 분수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일에는 있는 힘껏 행하라. 다섯 번째 글, 일이 끝난 후를 생각하라. 배불리 먹고 난 뒤에 음식의 맛을 생각하면 맛있고 맛없다는 분별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성욕이 충족된 뒤에 욕정을 생각하면 이성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일이 끝난 후에 뉘우칠 것을 생각하여 일 시작할 때의 어리석음과 혼미함을 물리친다면 본성이 바로잡혀 행동이 바르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여섯 번째 글, 처음의 마음을 기억하라. 일이 막혀 답답한 사람은 마땅히 처음 시작했을 때의 마음을 돌이켜 볼 것이요, 공을 이루어 만족하는 사람은 그 말로를 살펴야 한다. 일곱 번째 글, 군자에게는 예를 다함이 어렵다. 소인을 대함에 있어서는 엄하게 하기는 어렵지 않으나 미워하지 않기가 어려우며, 군자를 대함에 있어서는 공손하게 함은 어렵지 않으나 예를 바르게 갖추는 것이 어렵다. 제2장 후집은 살림 속에서 자연을 벗하며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는 즐거움을 주로 담았다고 합니다. 첫 글, 사물의 참모습은 쇠한 뒤에야 나타난다. 꾀꼬리가 노래하고 꽃이 활짝 피어 온 산과 골짜기를 가득 채워도 이 모두는 천지의 헛된 모습일 뿐이니, 계곡의 물이 마르고 나뭇잎이 떨어져 바위와 벼락만이 앙상하게 드러나야 비로소 천지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 두 번째 글, 적은 것과 가까운 것에서 만족을 구하라. 정취를 느끼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 작은 연못이나 조그마한 돌에도 안개와 노을은
깃든다. 경치를 즐기기 위해 먼 데까지 갈 필요는 없으니 쑥으로 얽은 창과 대나무로 이은 집에도 바람과 달빛은 넉넉하다. 세 번째 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달으라. 고요한 밤에 종소리를 들으며 꿈속의 꿈을 불러 깨우고 맑은 연못의 달 그림자를 살피며 몸 밖의 몸을 엿본다. 원래 인생은 덧없는 것이다. 그 같은 꿈속에 살면서도 욕정에 사로잡혀 또 허망한 꿈을 꾸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다. 고요한 밤에 들려오는 종소리를 경종으로 생각하며 그 허망한 꿈속에서 깨어나야 한다. 또한 인간의 본성은 하늘에서 받았으니 사람의 몸 안에 우주의 본체가 들어있는 셈이다. 사람은 이것을 잊고 부질없이 허망한 길로 달리고 있는데 달빛이 맑은 연못 속에 비쳤을 때 맑은 마음으로 돌아가 본성을 찾아야 한다. 이 글은 허망한 꿈에서 깨어나 본성을 찾을 것을 강조하는 글이다. 네 번째 글, 부질없는 것을 두고 다투는 세상. 부싯돌이 번쩍하는 짧은 불길 속에서 길고 짧음을 다툰들 그 세월이 얼마나 되며 달팽이의 뿔 위에서 자웅을 겨룬들 그 세계가 얼마나 크리요. 우리 인생은 정광석과 같이 짧은 인생이다. 조금 더 살겠다고 아귀다툼하지만 오래 산들 얼마나 더 오래 사는 것인가. 다섯 번째 글, 죽음 앞에선 모두 무의미하다. 색욕이 불길처럼 치솟다가도 한번 병이 든 생각을 하게 되면 곧 그 흥이 식은 재 같아지고 명리가 엿처럼 달다고 해도 생각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그 맛이 밀랍을 씹는 것 같아진다. 그러므로 사람이 늘 죽음을 걱정하고 병을 조심하면 헛된 일을 버리고 참 마음을 기를 수 있게 된다. 여섯 번째 글, 오직 현재에 충실하라. 오늘날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집념을 없애려고 애를 쓰나 결국에는 없애지 못한다. 그러니 지나간 생각을 마음에 두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추측하지 말며 오직 현재에 관한 일만을 충실하게 처리해 나가면 차츰 무념무상의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 오늘은 갈수록 복잡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내용과 처세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어울려 슬기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 책은담 같이 보았습니다.
가볍게 여행하듯이 영상을 들어주셨다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